네, 안녕하세요. 김인호입니다. 그런 CF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.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.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. 조나라와 운명을 같이 했던 이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목은 출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본인이 상대했던 게 흉노족들이었어요. 근데 그 흉노족의 습성이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봐서는 흉노와 이제 접경 지역에서 원래 자랐던 인물이 분명해 보입니다. 이목이 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국시대의 말기이고 진나라가 이제 융성해지고 있던 그런 시점에서 조나라와 초나라, 한나라, 위나라가 서로 간에 이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처럼 진나라에 맞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. 조나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해야 될 대상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북쪽의 흉노였죠. 자, 이목은 흉노가 있는 지역의 장군으로 배치가 됐습니다. 거기가 어디냐면 안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. 지금의 휘저우 지역입니다. 조선도 마찬가지였는데요. 그 변경지대 장군으로 가게 되면 단순히 방어 임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행정도 같이 사실 맡게 되거든요. 이목이 그곳에 배치돼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적절한 인물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한다. 이게 이제 첫 번째. 두 번째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. 일단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 안문에서 나오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아무리 봐도 소득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싹 걷어다가 그걸 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요 세금을 쓰기 시작합니다. 재정만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. 그 외에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있죠. 전투부대. 전투부대를 최우선시한다. 본인의 이 우선책 중에 하나였습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대라고 하는 건 뭐 전투부대도 있고 보급을 한다든가 후방의 지원부대들도 있는데 그런 지원부대보다는 전투부대를 최우선적으로 대우한다 라고 하는 게 이목의 방책이었죠.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흉노하고 대결을 할 건가?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.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. 1차적으로는 스파이를 길러내는 거죠.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휴민트인가요? 뭐 하는 이 스파이들을 길러서 흉노 지역에 보내는 건데 이거는 보나마나 제가 보기에는 흉노족 중에 일부를 포섭을 해서 자기 스파이로 삼았을 겁니다. 흉노도 당연히 그랬겠죠. 그 주변 부족 중에 조나라하고의 관계가 좋은 데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을 텐데 관계가 좋은 부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 내부에 스파이들을 길러낸 겁니다. 그렇지만 스파이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변경에 갑자기 문제가 탁 터지면 그걸 빨리 전달을 받아야 되잖아요. 봉화불 아시죠? 이 산 꼭대기에 올리는 봉화불 체제를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사실 좀 쓰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봉화 체계를 잘 갖춰 놓는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.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방침까지도 아예 딱 마련해서 게시를 딱 하는 거죠. 군대 내부에 공시를 했습니다. 자,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흉노가 침입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싸우지 말고 그들이 노리고 있는 가축 뭐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와라. 방어진지 내로 들어와라.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방어만 해라. 절대 전투하지 마라. 특히 흉노를 생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형에 처하겠다.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? 흉노를 생포를 하면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은데 아니 생포를 하지 마라?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시를 딱 내렸습니다. 더군다나 생포하면 사형까지 가한다니. 이거 군율이니까 분명히 지켜졌을 거예요. 왜 그랬을까? 이목은. 비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노를 생포하겠다고 나가게 되면 흉노의 전술이라는 게 되게 뻔할 겁니다. 앞에 척후병 몇 명을 내보내서 슬슬 도발을 하겠죠. 얼핏 보기에는 되게 약해 보이는 그 척후병을 붙잡는다고 쫓아갔다가는 그들이 빠놓은 함정에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목은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. 그들이 특히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포를 하려고 괜히 쓸데없이 공격으로 나갔다가는 너희들은 그냥 함정에 빠져서 다 박살이 난다. 그러니까 절대 생포하지 마라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고 나니까 흉노족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. 오면
뭐 조금은 털 거예요. 오게 되면 뭐 곡식 조금 털고 그다음에 뭐 이 가축 몇 마리 좀 끌고 가고 요런 정도는 되는데 상대방이 전투를 안 해요. 자, 그렇게 되니까 땅 따먹기도 못하고 그래도 한탕 크게 해야 싹 쓸고 가서 그래도 자기네들끼리 좀 논아 먹을 게 많을 텐데 방어진지만 지키고 이거는 나오질 않으니 그야말로 깝깝 그 자체죠. 흉노적 내의 소문들을 쫙 내겠죠. 이목, 쟤는 겁쟁이야. 겁쟁이 이목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신나게 뭐 노래 부르고 뭐 소문 쫙 내고 그랬을 거예요. 흉노족만 그렇게 생각했겠어요? 당연히 이목 밑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 대장군이 영 일을 안 하시네. 그냥 후퇴만 하라고 그러고 방어만 하라고 그러고 지키기만 하고 읽는 거는 별로 없죠. 인명피해도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. 계속 지나가지만 갑갑해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마련입니다. 어떻게 될까요? 중앙에도 보고가 되겠죠. 도양왕이 야 이거 보고받고 나서 얘 진짜 깝깝하네. 야 너 나가서 흉노족 좀 그거 좀 해치우라고 보냈더니 기껏해서 맨날 수비만 하냐? 너 안 되겠다 야. 들어와라 중앙으로. 교체를 합니다. 다른 장군 내가 보내야지. 보냈죠.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이 친구는 나갔을 때 수비만 해서는 안 돼. 공격을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공격 위주로 나갔겠죠. 자, 흉노족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서 공격하고 그들을 추적하고 이랬겠죠. 그러다가 깨집니다. 계속 1년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니까 변경지역 자체에서 가축도 못 기르고 심지어는 곡식도 기를 수가 없고 끊임없이 이제 흉노족들이 그렇게 이제 침공에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. 이 흉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침공 자체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뜯어가는 게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못 살거든요. 계속 들어오는 거를 결국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. 할 수 없이 조나라 왕도 야 이거 안 되는구나. 이목이 맞는 거구나. 걔의 방법이 맞는 거구나. 내가 괜히 바꿨네. 이목 너 네가 다시 가서 해결 좀 해라. 안 가려고 그래요. 아유 제가요 몸도 아프고요. 또 허리도 아픈데요. 못 갈 것 같아요. 도저히. 그래서 사실은 이목이 두문불출. 그야말로 문 딱 걸어놔 잠그고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. 야 좀 가보라니까. 그래도 계속 국왕이 권유를 하니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이목이 다시 나갑니다. 조건을 달죠.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만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. 절대 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. 전 이전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. 조나라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? 오케이? 네가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. 단 손해만 보지 마. 또다시 피해가 없어지고 위에 북방 지역 부분들은 안정화가 됩니다. 그러나 이목이 끝까지 수비만 했을까요? 아닙니다. 다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. 그런 식으로 계속 몇 년이 흘러가면 흉노의 입장에서는 이목 이거 뭐 건드려도 별로 건질 것도 없고 그렇지만 쟨 싸움도 못하니까 에이 뭐 별로 방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아. 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. 이목 밑에 있는 부대들도 장군 저희도 그래도 한번 가서 싸우고 싶습니다. 뭐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. 이목이 드디어 때가 됐다. 이 부대의 상황을 보니 우리가 드디어 정보를 한번 가도 되겠다. 물론 이 판단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. 자기가 파견했던 뭐 이제 스파이들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다 종합해 본 결과 흉노족의 추장이야 모든 이 부대들이 한번 싸움을 해볼 만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를 아마 여러 정황 보고를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. 스스로 이제 이 정보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. 흉노를 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기병이 필요한 거예요. 이제 기병 위주로 13,000필. 전차도 상당히 마련해 놓고 뒤에서 보조를 맞출 궁수 그 병사들을 10만 명을 딱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. 기병대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상금을 100금 이상 받은 이 친구는 흉노족하고 대결해도 괜찮다. 능력치 부분들이 충분히 될 만한 100금 이상의 상금을 받은 용사들로 딱 선발을 해놓고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. 선방어 후 역습의 달인 이목이 나온다고 걔가 야 드디어 우리도 찬스가 왔어. 10만 명이 녹아 없어진 거죠.